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이 상승하기 자연스러운 날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어젯밤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일단 증시는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야, 하락해야 되는 게 하락 준비 다 맞춰놓고 하락해야 되는데 0.4% 0.3% 상승했으니까 야, 이거 다시 이제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어젯밤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만 봐도 이 미국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죠. 여기 S&P 나스닥 둘 다 비교적 큰 폭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나서 누군가 위에서 겁나게 팔아먹어서 밀렸어요. 물론 이 상승폭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0.4% 0.3%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위쪽에서 누군가 팔아먹었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보는 게 논리적이라고요. 보시면 여기 위에 꼬리가 달린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봉 색깔이 어때요? 빨간색이죠? 음봉이란 얘기예요. 음봉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티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누군가 위에서 팔아먹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자꾸 양봉을 누적시켜 나가야 이제 위쪽으로 오르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양봉이라는 게 뭡니까? 플러스 위쪽으로 자꾸 이 매물을 쏘아한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보시면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음봉이 누적이 되고 있고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일단 증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지만 안 좋게 보는 게 적당할 거다. 그리고 이 하락해야 되는 날에 상승을 했으니까 뭐 큰일 나는 게 아니 뒤통수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떤 비유적인 표현 혹은 뭐 뉘앙스만 이렇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었으면은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괜히 위쪽에 올라가고 벌집을 한번 툭 쑤신 거죠. 벌집이 어디냐? 여기. 선물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입니다. 4175, S&P 4175고 나스닥은 한 1285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가 벌집이란 말이죠. 벌집은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벌집은 그냥 평화롭죠. 근데 누군가 쿡 찌르면은 그 쿡 찌른 사람을 가가지고 전쟁을 벌일 겁니다. 그죠? 막 벌침을 쏘고 난리를 부릴 거예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괜히 갭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저항에다가 박치기를 툭 하더니 벌집을 건드린 거죠. 벌집 건드려갖고 벌들이 튀어나와갖고 겁나게 맞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벌집 건드렸으니까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겠죠.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얘가 어딘가 붕괴시키면서 하락하게 된다라면,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럼 이제 그냥 월요일 밤에 조용히 죽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 정도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이야기에서 거의 다 설명이 끝났죠. 어딘가 붕괴시켜야지 이제 아래로 와르르 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아직까진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 위로도 열려 있는 거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 거고, 근데 자꾸 음봉이 누적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래로 좀 유리하지 않겠어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괜히 어젯밤에 그죠? 벌집 한번 건드려 갖고 위쪽에 저항이 더 많이 누적됐다. 다음번에 빠질 때 좀 모양이 좀 더러워질 수 있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의 에너지가 강화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요즘에 계속 이게 올해 박스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시세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는 어쨌든 좀 계속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하락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락 추세니까 하락을 하면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이 보시면 하락을 해도 요즘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동성 지수들이 상승하거나 좀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하방 경직성 보이는 모습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문제는 계속 지금 어젯밤에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세들이 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오랜 박스권, 다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그냥 좀 약간 의미 없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 물론 그렇지만 계속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건 맞고,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건 맞고, 저항을 위로 못 올라가니까 아래쪽으로 유리한 게 맞긴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젯밤에도 보시면 이 빅스 지수가 상승하긴 했어요. 빅스가
1% 상승했는데 이게 얘도 음봉이란 말이죠. 얘도 뭐 양봉이 나와야 지지력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빅스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이게 어떤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을 베이스로 산출되는 지표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죽지만 않아도 어떤 지지력이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튼간 음봉이고 매일매일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강하게 아이고 이거 지지력이 굉장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빅스도 좀 비리비리하고 시장 거래량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 뭔가 좀 기다리는 것 같다, 그냥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다. 물론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긴 한데 자세한 거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겠다. 너무 좀 맹신하지 말자, 너무 한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전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신뢰도가 요즘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뭘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거는 주 후반에 있는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죠. 근데 사실 그게 금요일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화요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일주일 동안 저항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옆으로 계속 간다고? 솔직히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오랫동안 좀 저항이 누적돼 있어가지고 글쎄요, 이미 뭐 금요일날 물가지표 확인하기 전에 이미 뭐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긴 봐요. 저항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 추세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금요일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참 이쯤에서 참 한번 이제 좀 약간 한 주 더 뒤를 미래를 조금 좀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달력 볼게요. 달력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번 주는 뭐 그렇다 쳐요. 이번 주는 괜찮은데 다음 주에 이 14, 15인가? 15, 16인가? 하여튼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죠. 14, 15인가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어쩌면 뭐 말씀드렸듯이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생각보다 이 지루함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옆으로 기고 이러면 미국이, 그럼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지지와 저항을 좀 잘 살피긴 해야 돼요. 얘가 박스권 돌파한 착에서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지가 붕괴돼서 아래쪽으로 쏟아지느냐, 이런 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거.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변동성을 얼마든지 확대시킬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뭐 시한폭탄 같은 거죠.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굉장히 지금 힘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간 옆으로 횡보했고, 위로 터져도 많이 터질 수 있고 아래로 터져도 많이 터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가 중요하다. 다음 주에 정말 뭐가 많이 몰려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뻔하긴 해요. 사실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50bp 그 50bp 기준금리 인상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겠죠. 별로 시장에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기름값 오르면서 물가지표 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고용도 든든하다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긴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긴축 계속 되면은 시장이 좋긴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 긴축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금리 당연히 봐야겠죠. 어젯밤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을 좀 끌어내렸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엔요. 어젯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는 중요한 저항자리 돌파한 짝 했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이제 3% 넘어가고 이러니까 슬슬 사람들이 이제 금리 또 오르나, 야 이렇게 되면 그죠, 또다시 긴축 우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로만 긴축 우려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구간에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3% 위로 올라오고 실제적으로 랠리를 시작하면은 이건 말로만 긴축 우려가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돈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난 5월 달에 그나마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게 이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졌던 것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이까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어젯밤에 3% 넘었습니다. 그런 점 잘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긴축 우려 이러면서 102를 다시 돌파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 부근의 어떤 든든한 지지력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올랐었으면은 별 문제 없었는데 괜히 이날 6월 2일날 하락 마감을 한번 해가지고 뭐예요? 지지력 강화만 됐다 요런 거 그죠?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괜히 위쪽으로 올랐다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더욱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괜찮았을 걸 괜히 올라가지고 위쪽에 저항만 더 많이 누적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슷한 관점입니다. 얘도 이날 그죠? 지나치게 하락해가고 괜히 지지력만 누적시킨 꼴이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금리와 달러가 다시 6월달 되니까 머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 사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5월달에 금리하고 달러 떨어져갖고 주식시장이 약했는데 다시 올라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 안 좋겠죠. 논리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 저런 점들 잘 지켜보자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미국 증시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그죠 어딘가 붕괴시키는지 S&P 여기 어딘가 그죠 뭐 4100 나스닥 뭐 12550 붕괴시키는지 붕괴시키면 와르르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없죠. 예. 뭐 기름값 짜불짜불 잘 오르고 있고 118달러 정도 와 있네요. 그리고 달러가 강하니까 또 금은 또다시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는 지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이 금리 이거 이제 채권이죠. 채권 가격인데 보시면 어쨌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들이 좀 지나치게 빨리 박살난 감이 있는데 일단 지난 5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너무 오버했던 부분이 약간 해소됐어요. 그죠? 하여튼 이번 6월 달 다시 금리가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달러도 그렇죠. 달러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조정 잘 끝나가지고 기술적으로 너무 과했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352라는 자리가 어떤 그 무게중심 자리다. 그죠? 요거 붕괴되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좀 쏠리는 거고, 뭐 352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있는 거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또 어딘가 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347.8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지지력 테스트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 47.8이냐? 여기 요날 시가, 5월 16일 시가,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그죠? 워낙 몇 포인트 단위로 좁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도 좀 깝깝합니다. 뭐 몇 포인트 단위의 저항이고 몇 포인트 단위의 지지가 있고, 지금 이래요.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러운 계단형 증시이기 때문에 더러운 어떤 그런 그 계단식 하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그 지지와 저항이 촘촘하게 엮여 있어 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항이 어딘가 누적돼서 아래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 일단 어떤 뭐 초단기적인 그런 하락세는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5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이런 상승 추세선은 일단 붕괴가 됐으니까 일단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얘도 미국이 박살이 나야 한국장도 붕괴될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딘가 지켜야 될 자리는 그냥 적당히 지키고 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뭐 진짜 한국 지 혼자 나서가지고 막 어디가 뭐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340 붕괴시키고 나서 340에 대한 붕괴로 그 한 거의 뭐 355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적당한 반등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꺾이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되겠고, 하여튼 근데 이 340이란 라인이 그토록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반등이 꼴랑 355까지 한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긴 해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제 중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국장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이따 할 건데 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보시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반등이죠. 그죠?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이런 게 반등이에요. 이런 게 하락이고 이런 게 반등이죠. 이런 그림을 보다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거 보면은 지금 400을 붕괴시키고 나서 이게 반등이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맞냐? 이게 건강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반등을 올라올 거면 최소한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든가 해야 아이구야 그래도 아직 한국 증시 팔팔하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거 뭐 반등이 이거밖에 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승 추세선도 붕괴시키고 있고 이렇다면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하여튼 중국 증시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중국 증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상해 종합인데 제가 보는 중요한 자리는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280 정도 볼게요. 3280 상해종합 기준으로요. 이 자리는 돌파 한착하면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거나 완전 멈췄다고 보거나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항인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이런 고점들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고점이 높아지게 되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정의가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한참 남았어요. 3280이란 자리까지 아직 한참 많이 남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저항까지 얘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의 어떤 변곡 가능성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시고 좀 우리가 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중화권 증시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얘가 지난번에 그 전염병 때문에 봉쇄하면서 어떤 전 세계 글로벌 하락의 대장이었잖아요. 얘가 글로벌 하락의 대장이었으니까 지금 반등도 대장이 됐어요. 이번에 5월 중순부터 올라온 이 글로벌 반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죠. 중화권 증시가요. 하락의 대장이었으니까 반등할 때도 대장이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대장이잖아요. 아무튼간 하락의 대장이 반등을 끝내거나 어떤 무거운 저항 자리에 오면은 글로벌 증시도 좀 이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좀 아래쪽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얘가 어떤 뭐 위험 자산의 대표 이런 격으로서 큰형님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뭐 요런 거죠. 뭐 글로벌 상승의 대장, 뭐 가장 강한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뭐 역시나 아직까지도 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가장 약한 놈이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 뭐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승할 때는 미국, 뭐 하여튼 지금 어쨌든 이 반등의 대장, 지금 하락장이고 반등의 대장인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요한 저항에 바싹 다가서고 있고 변동성도 확대시키고 있으니까 조만간 무슨 변고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굵직굵직한 게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 후반에 물가 지표고 다음 주에 뭐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중화권 증시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미중 간의 어떤 금리 차이 관련된 건데, 이 금리 차가 해결됐냐? 해결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이 위안화가 이렇게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뭐예요? 위안화 폭등한 이유가 미중 간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위안화 강세였는데 왜 갑자기 치솟았냐?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미국이 딱 금리를 올리는, 미국이 3월 달에 딱 금리 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서 위안화가 튄 거예요. 사실 다 알고 있었죠. 시장 참가자들은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척하고 이렇게 계속 그냥 위안화 강세로 끌고 왔는데, 미국이 탁 금리를 올린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위안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자금 유출이 시작이 된 건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이번에 금리도 올릴 거잖아요. 6월 달에. 지금까지 그래요. 5월 달 한 달 동안에 최근 환율이 많이 휘었으니까 조정이 나왔다고 치는데 6월 달에 또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6월 달에 분명히 또 금리 올릴 건데
근데 지금 최근 이 구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계속 돈 풀고 완화적으로 나왔죠.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미중 금리 차이 해소하려면은 중국도 금리 인상을 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국은 완화적이고 미국은 이번에 50bp도 올릴 텐데, 그러면 미중 간의 어떤 금리 격차는 확 또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실 또 시장이 또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뭐 어차피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거지만 난 모르는 척하고 그냥 위안화 강세 나올랜다 이러면서 지금 살짝 모르는 척하는 듯한 기분인데, 6월 달에 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또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랠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급등을 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급등할 자리냐, 이 위에 무거운 저항이 있는데 네가 급등해서 되겠냐, 이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좀 잘 살펴보자. 얘가 어떤, 그죠? 뭐 탄광 속의 뭐 카나리아, 그죠? 어떤 뭐 글로벌 증시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좀 잡설이 좀 하여튼 길었고요. 방금 전에 코스피 봤죠? 코스피는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가 만약에 이번 반등의 고점이라면 이번에 요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이제 여기는 이 아래가 붕괴되면서 다시 또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까지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요, 갈 거면 최소한 빨리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라인 붕괴되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 삼성전자에는요. 그래서 이 좀 중요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 되겠죠. 5월 26일 종가 같은 거, 뭐 66,000원 정도 자리 잘 보시면 되겠죠. 66,000원 붕괴되면 이건 아래쪽으로 이건 가겠다라는 거다라고 좀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66,000원 정도 위에 있으니까 뭐 딱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분위기 좋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된 모양인데, 이 고점 이거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와르르 쏟아진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 5월 중순쯤에 이게 붕괴시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꼴랑 이만큼 올라온 게 이게 지금 반등이 올라왔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등이 올라올 거면 최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이거 올라와 갖고 이걸 지금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번에 하락 목표치가 얼마나 될까? 혹은 하락이 안 끝나지 않았을까?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근거라는 거죠. 반등이 얼마나 올라오냐? 근데 반등이 지금 거의 안 올라오지 않냐? 하락했던 거에 3분의 1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반등을 했다라기보단 그냥 하락하다가 기간 조정 거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반등다운 반등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거는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 한국은 이제부터 만기주에 들어갔네요.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에 들어갔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일단은 변동성 지수가 이 한국 변동성이 좀 많이 죽었다. 어느 정도 좀 16 부근대까지 내려왔으면 좀 많이 죽긴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부근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어떠한 이런 뭐 지지력 싸움 이런 거를 좀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사실 이 변동성 지수 이 모습이 그대로 옵션에서 보면 풋옵션 모습들하고 좀 비슷하긴 비슷한 건데, 잘 보시면 이번 만기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풋옵션들이 안 죽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보시면요. 만기일까지 지금 화, 수, 목, 오늘까지 해서 지금 3거래일 남은 상황이에요. 3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 풋옵션들이 만기주인데도 잘 안 죽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풋옵션들은 그래서 지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거래일째 지금 안 죽고 버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은 어떤 시장을 보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콜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지금 저점이 붕괴되고 있죠. 물론 지금 만기주에 붕괴되는 거라서 여기다 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한국 증시도 반등 더 할 수 있었고 탄력적인 반등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6월 2일, 6월 3일에 이틀 동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옵션을 봐도 좀 심상치가 않다. 이번 만기주 분위기가 좀 싸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죠. 근데 현재 보시면 그죠, 어딘가를 붕괴시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47.8자리 이런 자리 붕괴되면 43까지 갈 수 있는데 47자리도 아직 붕괴를 못 시키니, 예, 또 그리고 어쨌든 만기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박 가능성을 일단 좀 낮게 보시고, 아마 뭐 47.8 부근에서 반등하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갑자기 뭐 설마 만기주에 폭락을 해가지고, 근데 뭐 물론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그런 시세를 하루 종일 유지하거나 막 그러긴 어려울 거다. 예를 들어 장중에 뭐 343까지 한번 뭐 터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중에 폭락은 할 수 있어도 하루 종일 뭐 풋옵션이 초강세를 유지해갖고 막 마감을 막 몇백 프로 상승 마감하고 이런 거 보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환율 같은 경우는 그죠, 38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이 부근에서 텀벙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갭상승 갭하락 갭상승 갭하락 이러면서 지지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5월 30일 날 급락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를 천천히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우상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할 말 없고, 환율 오르는데 무슨 그 주식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60 붕괴시키면서 다시 한번 저항임을 확인했는데, 얘도 아직 중요한 어딘가에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마침 지금이 딱 그 자리네요. 1230짜리 여기가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와장창 할 수 있다. 근데 1230에 오늘 뭐 딱히 붕괴시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1230짜리 중요하죠. 그 자리 붕괴돼야 뭐 1200까지 와르르 할 수 있고 그렇다. 하여튼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보시면 12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 1200 5월 중순에 붕괴시켜 놓고 반등 올라온 게 꼴랑 1260이에요. 반등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등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깼으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리 저거밖에 안 올라오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